대구 통합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군위군과 의성군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두 지역 사이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에너지 자족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열을 적극 활용해 냉난방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한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와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밀어붙이기 추진으로 논란이 이어져온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조례안이 오늘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통합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만 후보 지역인 군위와 의성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단독 후보지만 찬성할 뿐 유치에 적극적인 의성군과의 공동 후보지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지로 두 곳의 예비 이전 후보지 가운데 어느 곳이 최종 선정되더라도 군위, 의성 모두 시너지 효과가 나는 만큼 갈등은 없을 것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만 군위 군수는 후보면 단독 후보지에만 찬성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군위 소보와 의성 기안 공동 후보지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과 겹치는 공동 후보지는 갈등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따라서 군위군은 후보면 후보지가 최종 이전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결국 군위 단독 유치에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도청 유치에 실패한 뒤 공항 유치에 희망을 걸었던 의성군으로서는 군위군의 입장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군위와 공동 후보지인 만큼 군위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성이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든가 또 경북이나 대구의 또 이 균형 개발이라든가 그런 이점을 최대한 또 이렇게 설명하고 해서 의성군이 반드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위군의 공동 유치 반대 의사가 후보지 선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만큼 이제는 최적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위한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군위와 의성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때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역사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3개 학교 가운데 2개 학교가 신청을 철회해 남은 곳은 경산 문명고등학교 한 곳뿐입니다. 오늘 이 학교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이 교사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경산 문명고 학생과 학부모 200여 명이 운동장에 모여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정교과서 선정을 당장 철회하라! 이들은 교사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비민주적인 신청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더군다나 우편향 문제, 친일 의혹 등 많은 논란이 있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우리 학교야말로 비민주적인 북한의 방식을 옹호하는 것이며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께서는 부끄러운 줄 아시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에서는 졸업생들이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부실투성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는 수치라며 학교를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 태극기를 든 시위대가 나타나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반대 의견을 반영해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부당하다. 제가 판단하면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졸속 추진에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두고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밀어붙이기 추진으로 논란이 계속되어 온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조례안이
오늘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폐합 목적과 절차 등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교육 정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오늘 대구시 의회에 대동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20여 명이 모여 폐교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교육청의 통폐합 취지에 강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교육력 제고를 말씀하셨는데 대동초 같은 경우에는 전국 100대 우수학교에 든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두 학교를 교육력 제고라는 이유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초등학교가 없어져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이 더 빠져나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또 정교육이 더 나빠짐으로 해서 이 지역은 더 슬림화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의회 동의도 없이 3월 1일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육박물관을 추진하는 교육행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통합이라는 것은요, 교육청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통과도 돼야 되고요. 학부모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한다. 이미 그 결론을 내어놓고 이미 이 교육박물관도 짓기로 결정낸 거 아닙니까? 이런 반발에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표결 없이 통폐합안을 통과시켜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들었잖아요. 반대는 학부모가 3분의 2가 넘다고. 교육박물관 설립을 염두에 둔 통폐합 추진과 학부모 설문조사 왜곡 의혹 등 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동초등학교는 오는 2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폐합안이 통과되면 폐교가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방금 보도한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문제를 포함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구의 교육과 교육행정 문제를 다룬 대구 교육 어디로 가고 있나 편이 방송됩니다. 전문가들은 원칙 없는 대구의 교육행정이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육청이 교육 문제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영천의 한 농촌 마을에서 병원에 간다며 집을 나선 80대 노인이 2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인적이 드물고 또 행적을 찾을 만한 CCTV도 부족해 안전망 확보를 위한 투자가 그만큼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쯤 택시 한 대가 영천시 화산면의 한 마을로 들어오고 10여 분 뒤 되돌아 나갑니다. 80살 박석구 할아버지는 영천 시내에서 병원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이곳에서 내린 뒤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수색견과 드론까지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질환이 없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자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렇다 할 증거도 없으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조금 어떻게 증거라도 조금 알아내가지고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지역은 인적이 드물어 실종된 노약자를 찾을 단서를 찾기가 힘들지만 화산면 일대 방범용 CCTV는 6대뿐입니다. 그나마 마을 회관에 있는 CCTV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이후 주민들이 직접 설치한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체킹을 할 수 있다면 절실하죠. 절실한 그 심정들은 그 상황이 안 되어 보면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농어촌과 같이 넓은 지역을 소수의 한정된 경찰력으로 안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점에서 CCTV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마을로 통하는 주출입구,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경북 지역 65세 이상 노인 실종 신고는 최근 2년간 200여 건. 갈수록 고령화되고 그에 따른 독거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낙동강 상류의 물고기 체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의 첫 공인 결과라서 더욱 충격적인데요.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분석 결과를 쉬쉬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댐에서 낙동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다 석포제련소 10km쯤 못 미친 지점.
작년 6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입니다. 그 뒤 환경부가 작년 10월 이곳에서 쉬리와 갈견이 25마리를 잡아 체내의 중금속 농도를 검사해 봤더니 카드뮴은 1.24ppm, 아연은 149.92ppm, 셀레늄은 17.27ppm으로 나왔습니다. 카드뮴은 수산물 섭취 기준 0.1ppm에 비해 12배, 금강수계의 어류와 비교하면 더 높습니다. 카드뮴 외에 셀레늄, 아연 등 다른 중금속의 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카드뮴은 체내 축적이 잘 되는 중금속이어서 장기간 상시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이나 신장에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사 물고기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중금속 검출 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국가기관이 평상시 시료를 채취해 고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환경단체가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 일본의 한 교수가 이 같은 중금속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게 공인된 겁니다.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주민 역학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낙동강 상류 물고기의 중금속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는 충격적인 결과는 작년 연말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만 했을 뿐 이를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물고기를 잡지 말라는 현수막 4개를 현장에 설치했다지만 이 역시 주민들 항의를 이유로 철거되고 없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소와 돼지가 죽거나 유산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농가는 243곳이나 됩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백신의 부작용 실태와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농가의 불안을 관리하는 한편 접종 부실화를 막기 위해 부작용 보상 절차를 완화하고 공공수의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황희조 의원은 오늘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원전 사고가 난다면 7번 국도에 큰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서쪽 도로인 36호선과 88호선의 선형을 고치고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울진, 분천 간 철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노력도 요구했습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땅 아래에 있는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생소하실 텐데요. 에너지 자족 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지열 방식이 본격 도입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지하 기계실입니다. 지하 150m 깊이까지 박힌 지름 15cm의 관 64개가 이곳과 연결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태양열의 51%가 지구에 흡수돼 지하 20m 밑으로는 12도에서 17도 정도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겨울철 난방뿐만 아니라 지열 히트 펌프라는 장비를 이용해 여름에는 냉방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약 한 15도 정도 되는 부분에 에너지원을 땡겨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밖에 있는 실외의 30도 온도하고 약 한 15도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에너지원 자체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열교환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냉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열 장비는 태양광의 4분의 1, 태양열의 절반 비용에 설치할 수 있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성을 따져도 경유 보일러의 5분의 1, 도시가스나 심야전기 보일러 3분의 1 정도의 비용에 냉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군 현풍과 구지 일원 72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테크노폴리스에 이런 지열을 이용하는 설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냉난방과 온수는 지열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한 가지의 어떤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낮에만 어떤 태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 융곡화를 통해서 낮과 밤의 에너지 전체를 효율적으로 좀 발생을 시키고 사용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에 올해는 30여 곳,
내년에는 100곳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2025년에는 청정에너지 자족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달서구 어르신들께 효도를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2017 천사 희망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천사 희망 콘서트는 약 5년 전에서부터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40회 동안 전국을 순회해서 소외된 어르신들께 삶의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지역 어르신 700여 명에게 식사도 대접한 뒤 지역 가수들의 노래 공연과 댄스, 마술쇼 등 다채로운 효도 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습니다. 경북 글로벌 게임센터가 오늘 경산시에 있는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글로벌 게임센터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게임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게임 인력 양성과 게임 기업 창업, 게임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경북형 글로벌 게임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 북구 청소년회관은 오늘 대구 칠곡향교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북구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예절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북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도래, 향사래, 알성래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알려주고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는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청문회 정인 채택을 문제 삼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각종 개혁 법안 통과와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촛불 민심을 통해 드러난 것은 적폐청산과 제도 개선인데도 자유한국당이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반성하고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준기 위원장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5만 원어치의 음식물과 현금 5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 1부는 공문서 변조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미시청 60살 A무 국장과 전 인사계장 50살 B씨, 인사계 주무관 37살 C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에 6급 이하 공무원 37명의 근무 성적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구미시 의원 3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진경찰서는 한울원전 노후 설비 교체 과정에서 한전 KPS 직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최근 울진군의 한전 KPS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 KPS 직원들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전출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급격히 하락해 지난 14일 등심 1kg 도매가는 4만 5천 원으로 법 시행 전보다 27%가량 떨어졌습니다. 반면 소비자 가격은 7만 8천 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1.6%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우 유통 과정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새 관광 자원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하고 문경 관광 모노레일과 오늘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 관광 모노레일은 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까지 문경읍 고요리 해발 800m 단산에 왕복 3.6km의 모노레일을 설치합니다.
문경시는 단산 모노레일과 함께 주변 둘레길을 조성하고 산 아래 마을에는 아리랑 민속마을을 만들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